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남북 경제협력 테마주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팀이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장기 지속이 어려운 테마인 만큼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여러 가지 변화를 하여간 트럼프 당선인이 줍니다. 사실은 또 지난번 이제 1기 때죠. 2018년, 19년 그 2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회담을 또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도 또 뭐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서 하여간 이슈 메이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이슈 준비한 곽 파트너님 어떤 포인트 잡고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진짜 남북경협주 브리핑은 정말 제가 오랜만에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전문가 활동을 2018년도 경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북주의 그 여신, 대북주의 여왕, 부끄럽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때 아주 대북, 되게 좋으셨군요. 네, 관련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또 재미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정말 거의 뭐 모든 산업군의 테마가 다 남북경협주로 엮여 있을 만큼 정말 열기가 대단했었고요.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철도, 뭐 도로, 시멘트 이런 쪽의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가스관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들썩이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이제 2018년도에 다시 영광을 좀 재현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이제 증시에도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2018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금 흐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복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관측들이 사실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김 위원장에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일 수 있다라고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뭐 내부의 논의 같은 경우는 탁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이런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최종 결정이 나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 복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정권 인수 단계에서부터 이런 관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보는 것은 1월 20일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일이잖아요. 그 취임 후에 이른 시기에 이제 지금 북미 회담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2일에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집권 1기 당시에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었던 알렉스 윙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재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증시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 다만 우리가 또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접점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북한 쪽에서 핵과 미사일을 좀 고도화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와 긴밀하게 지금 계속 협력을 강화하면서 도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협상 재개 관측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선을 그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좀 보시면서 일단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테마성 움직임을 좀 우리가 염두하고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체, 뭔가 소위 말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남북경협주는 보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 당시에 뭐 경험을 살리셔서 이제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실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남북경협주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쭉 또 봐야 되겠죠? 최윤 앵커. 네, 최근에 남북경협주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의 경제 협력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쪽이 현대계열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가장 주도했던 기업이 바로 현대아산인데요. 현대아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현대엘리베이가 어제 시장에서 장중한 때는 상승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 정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주가가 140% 넘게 오른 바 있습니다. 사실상 대장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1.6% 넘게 떨어지면서 52,9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에는 55,000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146% 이상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일 텐데요. 어제 인디에프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결국에는 상승폭을 거의 내어주면서 3% 상승세로 거래 마감을 했고요. 1,000원대 아래입니다. 977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좀 주가의 급등락이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 관련주들 생각을 해볼 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철도 사업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끊긴 남과 북의 철도를 잇는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락이 나왔습니다. 급등세를 나타냈다가 금세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13%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10,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이외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혼의 경우에는 어제 4% 넘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급등락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신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8% 넘게 하락하면서 1,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기업 만나보고 왔는데요. 사실 어제 상한가 기록한 인디에프가 한 자릿수의 상승폭에 머문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으로 남북 경제 협력주들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 한번 오랜만에 복귀하셨죠. 뭐 요즘에 남북개혁주 관심 있는 분들은 예매함 쭉 보셨겠습니다만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한 6, 7년 전, 7, 8년 전으로 다시 좀 기억을 좀 거슬러 올라갔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말씀하시는 남북경협주의 여왕이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우리 곽유정 파트너가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서 신원이라는 패션 회사, 가지고 왔는데요. 예. 사실 이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냐면 123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의류 및 잡화를 생산하는 기업이 73곳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입주 기업들 가운데서도 이런 의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개성공단 1호 입주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시장에서 과거 부각됐었던 종목들 보면 의류 기업들 중에서 형지엘리트라든지 또 속옷 전문 기업인 좋은 사람들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대북 관련주 중에서 개성공단 관련주 있을 때 인디에프, 신원, 좋은 사람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위주로 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 개성공단이 지금은 가동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2016년도 기준으로 미국에서 대북 제재 강화법을 이제 발표하면서 급격하게 남북 그런 분위기도 얼어붙게 되면서 수많은 입주 기업들이 현지에 원자재와 설비들을 남겨두고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 의류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새롭게 공장을 증설하는 것보다 북한 쪽 같은 경우는 언어의 동질성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좋죠. 네, 거기에다가 봉제 숙련도도 높은 편이고 손기술 이런 이제 능력들이 원체 또 아무튼 이제 한국 사람들로서 이런 이제 우수한 부분들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북한 노동 인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또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하면은 해외 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얻는 시너지가 더 클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2018년도까지도 계속 좀 들어온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전이 되지 못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개성공단에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13% 정도의 물량을 차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정말 개성공단 재가동 됐을 때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한 부분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복 베스티밸리부터 시작해서 C라든지 남성복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국내외 유명 브랜드 OEM 생산을 약 한 4대6 비율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진출까지 하면서 탄탄한 또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 남북 경협주들 잘 보면은 거의 적자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션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또 K 의류가 또 해외로도 수출이 또 많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까지도 탄탄한 그런 관련 기업을 찾는다 하신다면은 신원을 우리 청자분들이 트레이딩 하실 때 가장 좀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고도 참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요즘에는 좀 광고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신원 패션업체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마지막으로 박근우 이사님은 어떤 종목 저는 준비하셨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 준비했는데 그냥 현대엘리베이터. 간단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사실 뭐 남북 경협주는 뭐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의 스탠스가 전 정부와 좀 약간 다르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딱히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 아산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련돼서 모멘텀이 있는데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번에 남북 경협주로 관심을 받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금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현대 무벡스 관련돼서도 좋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심도를 집중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당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 두 이슈를 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